네, 이번 시간은 비교 정렬 시간의 하한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과서에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강의 자료에 조금 더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 비교 정렬을 할 때의 시간 복잡도, 그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하한, 최소 얼마 이상은 걸리겠느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는 알고리즘 자체의 성능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알고리즘 자체. 그래서 문제 자체는 정렬이죠. 정렬 문제고, 정렬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죠? 뭐 선택 알고리즘이 있었고, 버블 정렬, 그죠? 그다음에 삽입 정렬, 병합 정렬, 퀵 정렬, 힙 정렬 이렇게 배웠어요. 6개를 배웠는데 각각 문제의 그 알고리즘 해결책이죠. 해결책으로 제시된 알고리즘 별로 복잡도가 시간 뭐 n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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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로그, n로그, n로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책들 자체의 성질이죠. 그래서 병합정렬은 방법론으로 해결책으로 제시가 됐고 트리들을 반씩 잘라서 하다 보니까 뭐 n로그만에 해결이 되더라. 근데 퀵정렬은 반씩 자르지는 않고 뭔가 이 피벗 값을 잡아서 앞에 있는 값이든 뒤에 있는 값이든 피벗 값을 잡아서 쪼개면은 뭐 아주 잘 잘릴 경우에는 뭐 한 절반씩 자를 수도 있겠지만 최악으로 잘릴 경우에는 하나 n만에서 이런 식으로 잘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해결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시간 복잡도가 결정이 돼서 결국 그거는 이 각각의 해결책들이 얼마큼 더 효율적인 거냐라는 측면이죠. 그런데 뭐 이런 거죠. 그 100m를 이렇게 뛰면은 뭐 12초 되네, 뭐 누구는 11초 되네, 누구는 13초 되네, 14초 되네, 누구는 또 17초 되네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100m를 뛸 수 있는 인간의 한계는 도대체 몇 초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어떤 알고리즘 또는 누군가가 100m를 11초대에 끊을 수 있느냐, 12초대에 끊을 수 있느냐, 또는 세계 정상의 선수들은 뭐 10초대 또는 9초대에 끊을 수 있느냐인데 어떤 특정 문제, 근데 이 문제는 100m라는 문제고, 그죠? 정렬이라는 문제, 갖가지 해결책으로 제시된 문제들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문제 이 정도의 n 로그 n 만에 풀 수 있다, n 제곱 만에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 자체의 한계, 이 문제 자체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얼마나 시간이 꼭 걸려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m 했을 때 인간의 한계는 몇 초냐? 뭐 8초대 가능해요? 물론 이제 뭐 과학 기술의 발전과 뭐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예전에는 10초대가 한계라고 했던 게 또 깨지기도 하고 또 지금은 또 예를 들어서 9초대 한계라고 얘기하는 게 또 나중에 8초대, 7초대로 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간의 근육과 뭐 이 뼈의 이런 성장과 발육으로 봤을 때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몇 초? 예를 들어 치타는 뭐 3초, 4초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렬 문제의 자체, 알고리즘 어떤 알고리즘이 나와도 아니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이상은 더 못 푼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렬 문제 n로그 n에 풀어낼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여러 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빅 O의 n만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죠?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아니, 이게 그 n 로그 n이 지금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건데. 그럼 이게 빅 O의 n만에 풀어낼 수는 없나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죠? 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m를 7초 내에 뛰는 사람이 없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뭐 진짜 아주 엄청난 사람이 나와서 뭐 로봇 팔다리를 한 게 아니고 인간이 7초의 벽을, 마의 7초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렬 같은 경우에 O n log n보다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나올 확률이 있나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한 게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따졌던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비교를 사용한 정렬이죠. 우리가 다 비교했죠. 비교를 사용한 정렬이죠. 자, 우리가 시간 복잡도 측정할 때 선택 정렬도 마찬가지고 버블 정렬, 삽입 정렬, 퀵 정렬, 병합 정렬, 힙 정렬 다 봤을 때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정렬이라는 작업을 할 때는 첫 번째 비교를 하겠죠. 그죠? 대소 여부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고 뭐 별 이상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근데 바꿔야 될 때는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정렬,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알고리즘은 비교, 두 수의 비교를 기본적으로 대소를 결정을 하고, 그 대소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뭐 바꾸든지 말든지 가는 거죠. 그죠? 뭐 힙을 만들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비교라는 작업을 할 때의 정렬 문제는 n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인풋이 주어졌을 때 n log n보다 더 빠른 시간에 풀어낼 수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m를 인간이 풀어낼 수 있는 최소의 한계 시간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뭐 구구절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자, 지금까지는 제한된 알고리즘 자체의 성능 측면을 얘기를 했다면, 지금 얘기하는 건 이 문제가 얼마나 실제로 어려운 문제냐. 누군가가 아주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나오면 ON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냐, 또는 O 상수 안에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냐라는 얘기인 거죠. 중요한 문제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거가 증명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ON log N 보다 빠르게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사실 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죠? 근데 뭐 해보니까 아니 n으로도 풀 수 있을 것 같다, 풀 수 있다라고 얘기되면은 더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정렬이나 검색은 그 뭐 요즘 같은 빅데이터식의 뭐 이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n log n이냐 n이냐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 뭐 엄청난 그 비용 절감, 그죠? 여러분들이 그 뭐 서비스를 위한 기계를 만드는, 예를 들어 10억 명, 100억 명, 1000억 명 이상의 그 1000억 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뭐 사용하는 그런 기계를 관리를 한다고 칠 때 n이냐 로그 n이냐 n 제곱이냐 라는 거는 뭐 가능하냐 서비스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떠나서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알고리즘 자체의 어떤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고 이 알고리즘이 얼마만큼 효율적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어떤 문제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그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슬라이드 뭐 한 몇 장 없는데, 그죠? 비교 오퍼레이션 크냐 작냐
두 수 간의 그 대소 관계를 비교해서 이루어지는 정렬하는 문제의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의 최소는 얼마냐라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먼저 이 책을 참고로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그죠? 이거 뭐 설명이 잘 됐어요. 이 절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비교 정렬은 최악의 경우 수행 시간이 절대 빅 오메가 n 로그 n을 밑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최소한 이 시간은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원소를 비교하는 것을 기본 연산으로 하는 정렬의 하한선, 그러니까 최소한 이만큼 이상은 든다라고 얘기죠. 빅 오메가 n 로그 n. 그러니까 뭐 여러분 보면 우리 그 그래프로 봤을 때, 그죠? n 로그 n이 있으면은, 그죠? 빅 오메가는 이 부분이고, 빅 O는 이 부분이고, 빅 오메가는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최소한 n 로그 n만큼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118페이지, 119페이지에 쭉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비교 정렬 시간의 하한. 이게 교과서 118페이지인가요? 그죠? 자, 지금까지 1, 2절에서 소개한 정렬 알고리즘들의 공통점은 원소끼리 비교하는 것으로만 정렬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정렬을 통칭해서 비교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절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비교 정렬은 최악의 경우 수행 시간이 절대 n 로그 n을 밑돌 수 없다. 최소 n 로그 n 이상은 든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결정 추리 모델을 사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 결정 추리라는 거는 이제 뭐 보여줄 텐데, 그죠? 자, 설명의 편의상 정렬하고자 하는 모든 원소가 일단 다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편의상, 그죠? 같거나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일반성을 잃지는 않죠. 그죠? 뭐 유효한 가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비교 정렬은 결정 트리에서 탐색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 4-2, 12 여러분들 교과서 보세요. 4-12 4-12에 보면은 세 개의 원소에 대한 삽입 정렬에 대응되는 결정 트리입니다. 그죠? 삽입 정렬을 결정 트리 모델로 그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죠, 그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좀 방해가 되는데, 자, 이 트리에서 결국 이런 경우죠, 그죠? 결국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A1, A2, A3라는 세 개의 원소를 주고 그 비교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거나 이런 경우거나 이런 경우거나 이런 경우거나 이런 경우 이런 경우죠. 결국 이 A1, A2, A3라는 세 가지 원소를 가지고 크기 순으로 수를 세어 보면은 뭐 그죠? 3팩토리얼 해서 뭐 6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거죠. 6가지 경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 6가지의 경우가 나오려면은 얘하고 얘도 비교를 해야 되고, 그죠? 이런 얘하고 얘도 비교해서 이런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런 경우에 이런 결과, 이런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숫자가 주어졌을 때는 어쨌든지 정렬을 하려면은 이 케이스들을 다 테스트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비교 순서를 보여주는 추리라고 보면 돼요. 그걸 이제 결정 추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decision 결정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림 4-12는 삽입 정렬의 결정 트리 모델 그래도 본 것이고, 자, 이 트리에서는
맨 위에 있는 루트에서 A1이 A보다 작냐의 비교 결과 A1이 A2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죠? 그죠? 이 경우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이 경우죠. 자, 이런 식으로 리프 노드를 만날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비교 결과에 따라서 정렬 결과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루트에서 시작해 잎사귀 부분 끝부분에 이르면은 정렬은 끝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정렬 알고리즘은 입력 수열의 이런 모든 가능한 경우죠. 그죠? 그죠? 모든 가능한 경우에. 그러니까 A1, A2, A3 세 개가 그 정렬에 대한 숫자들로 나오면은 이 줄 세우는 거죠. 누가 제일 크냐? 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 n개가 주어지면 결국 n 팩토리얼 개죠. 그죠? n 팩토리얼 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크기 순으로 줄을 세우면 그죠?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은 입력된 n개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줄을 세울 수 있는 크기 순으로 줄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해 다 제대로 테스팅해서 줄을 세워야 하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비교 결정 트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비교 결정 트리의 잎사귀 노드, 가능한 잎사귀 노드는 어떻게 돼요? 3개일 때는 6개인 것처럼 주어진 n개의 숫자가 되면은 n개를 가지고 순서를 매길 수 있는 순서가 되니까 리프 노드가 잎사귀 노드가 n 팩토리얼 개가 나오겠죠. 그죠? n 팩토리얼 개가 되고 n 팩토리얼 개에 관련해서는 대략 n 팩토리얼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가 되니까 이런 트리를 받았을 때 n 팩토리얼 개의 리프 노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 결과를 다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런 걸로.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자, 그렇게 결정 트리를 통해서 나오는 그 리프 노드의 개수는 n 팩토리얼이죠. n 팩토리얼인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n 팩토리얼 개의 리프 노드를 가진 트리의 높이는 그죠? 뭐 이 트리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이제 뭐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바이너리 트리니까 그죠? n 팩토리얼 리프 노드를 가지는 트리의 높이는 적어도 로그 n 팩토리얼이죠. 그죠? 로그 n 팩토리얼이죠. 우리 바이너리 트리의 식에 따라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로드가 10억 개일 때는 바이너리 트리를 만들면은 그죠? 로그 2의 10억 개에서 뭐 30층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n 팩토리얼 개의 리프 노드를 가진 트리 높이는 바이너리 트리를 만들 때는 로그 n 팩토리얼 이상은 되는 거죠. 죄송한 거죠. 근데 로그 n 팩토리얼 하면은 대략 n 로그 n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정렬의 수행에서 최악의 경우는 결정 트리에서 가장 깊은 리프 노드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죠? 자, n 팩토리얼계를 리프 노드가 가진 트리의 높이는 적어도 로그 2 n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최악의 깊이는 적어도 로그 n 팩토리얼이 되어야 하므로 최악의 경우 수행 시간은 이 전개식의 결론을 이용하면 적어도 세타 n log n, 즉 빅 오메가 n log n이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비교 정렬을 할 때, 비교를 기반으로 할 때 정렬을 할 때의 필요한 줄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1년의 그 비교 이후 판단할 때 결국 이런 n 팩토리얼 의 원소가 있을 경우에 최소한 이 트리의 깊이만큼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 깊이가 그죠? 적어도 그 log to n이 들어가니까 요거를 공식으로 하면은 적어도 n log n만큼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앞에서 배운 정렬 알고리즘 중에 병합 정렬과 힙정렬은 뭐 힙정렬 그죠? 최악의 경우 수행 시간이 이제 세타 n log n이죠. 물론 이제 퀵서트는 n 제곱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우리가 보였을 때 이 결정 트리를 통해서 정렬 문제의 최소 하한, 그죠? 하한에 대한 결론에 따르면 이 병합 정렬과 힙 정렬이 겨우 그 점근적으로 아주 최적의, 그죠? 최적의 비교 정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비교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정렬을 할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이 n log n인데, 병합 정렬과 힙 정렬은 최악의 경우에도 n log n이 되니까 굉장히 우수한 정렬이 되겠죠. 근데 퀵 정렬은 뭐 worst case에는 점근적으로는 최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매우 우수한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이러한 한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지금까지 배운 정렬들은 원소 간의 비교를 바탕으로 하는 원소 간의 그 A1, A2, A3가 있을 때 걔네들의 각각 하나를 비교를 꼭 해야만 할 때에는 이 nlog n의 한이 반드시 nlog n 이상만큼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죠? 비교 이외에 또 다른 연산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nlog n보다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알고리즘들하고는 다른 알고리즘인 거죠. 다른 알고리즘들이고, 그러니까 각 원소들을 각각 A1, A2, A3, A4를 일일이 다 전부 다 비교를 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뭔가 쓸 수 있는 힌트 정보 같은 게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이런 정렬하고자 하는 원소들이 이렇게 각각 1대1로 다 이제 키를 세워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뭔가 거기에 추가로 특수한 성질을 만족을 하면 이 nlog n 시간보다 더 빠른 정렬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 접하는 개념일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그 설명을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길게 하고 있는데 뭐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뭔가를 할 때에도 뭐 회사를 가든 아니면 연구를 하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든 간에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가능할까라는 걸 항상 고민하게 될 거고, 더 앞선 곳, 더 좋은 곳에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겠죠. 그런 것은 항상 그런 것만 고민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못 해봤던 거, 또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잘하는 거, 이런 것만 고민하게 될 테니까 그런 그 훈련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필수적인 사고죠. 나는 이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스템은, 우리 알고리즘은 이 정도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더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빨리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니 이 문제의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의 한계점은 어디예요? 어느 정도 최소 어느 정도 이상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뭐 그 기본 강의 자료에는 거의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추가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카피를 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서 리마인드를 하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특수 정렬 알고리즘이죠, 그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최악의 경우 정렬 시간이 뭐 세타 n 로그 n보다 더 빠른 알고리즘은 없을까라는 거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 네, 지금까지 배운 알고리즘들은 그래서 이제 대체로 n제곱, 빅 O n제곱 시간이 소요되는 정렬 알고리즘과 대체로 n 로그 n이 소요되는 정렬 알고리즘을 구분해서 소개를 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도 정렬 시간이 n 로그 n보다 더 빠를 수는 없을까? 라는 그러니까 빅 O의 n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정렬 알고리즘들은 이제 모두 주어진, 예를 들어서 원소가 n개가 주어졌으면은 그 중에서 이제 각각의 모든 원소 두 개를 상대적으로 모두 비교를 해서 정렬을 하는 비교 정렬이었죠. 즉, 원소들 이제 비교되는 정렬되는 대상들의 상대적인 대소관계를 판단을 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원소의 분포나 자릿수 등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원소들 간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하는 작업을 바탕으로 정렬이 이루어지는 비교 정렬들은 최악의 경우 수행 시간이 n 로그 n보다 빨라질 수는 없다라는 걸 이제 앞절에서 보였고요. 그죠? 얘기를 했고. 근데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절대 다수의 정렬이 비교 정렬입니다. 실제로. 그죠? 근데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입력 원소들이 특수한 성질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n로그 n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렬 알고리즘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정렬 알고리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원소들이 특수한 성질을 만족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두 원소를 비교하는 작업 외에도 추가로 각 원소들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안에 있다는 얘기죠. 추가적인 인포메이션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정보들을 지렛대 삼아서 O, N log N 말고 N만으로 O, N, 빅 O, N 타임으로도 정렬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 알고리즘들을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counting sort, radix sort, 그러니까 뭐 개수 정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뭐 숫자를 세서 그죠? 정렬하는 것. 그 다음에 기수 정렬, radix sor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소들의 크기가 모두 마이너스 n에서 n 자리에 있는 정수 범위에 있을 때, 그죠? 그다음에 원소들이 모두 k 이하의 자릿수로, 이거는 자릿수를 가지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는 각 원소들이 정렬되는 원소들의 상대적인 대소관계, A1하고 A2, A2하고 A3의 상대적인 대소관계를 판단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원소들의 숫자의 범위, 자릿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을 해서 정렬을 해서 빅 O의 n만큼의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카운팅 소트 책에서는 뭐 순서가 조금 다른데, 그죠? 자, 개수 정렬입니다, 그죠? 그 숫자를 세는 거죠. 이 정렬은 먼저 그냥 보면은 정렬하고자 하는 원소들의 값이 ON을 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배열의 원소들이 모두 K를 넘지 않는 자연수의 경우죠. 모두 자연수의 경우죠. 그래서 개수 정렬 그쪽 보면은 입력이 되는데 그죠? 입력 배열이 있고 입력 크기가 있을 때 가장 큰 자연수가 K라고 얘기를 하면은 카운팅 소트는 먼저 배열의 원소를 쭉 훑어보고 1부터 K까지 자연수가 각각 몇 번 나타난지를 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있으면 그죠? 주어진 배열 크기 n의 배열 a가
각 원소가 몇 번째에 놓이면 되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보면은 그쵸. 자, 가장 큰 자연수가 K라고 할 때, 그죠? 그래서 주어진 배열 A에서 1부터 K까지 일단은 다 0번 나타났다 이건 거죠. 그죠? CI, C1, 이 제로란 얘기는 숫자 1은 한 번도 안 나타났고 숫자 2는 두 번 나타났고 뭐 예를 들어 숫자 3은 세 번 나타났다 그러면은 출력할 때 그냥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3 세 번 찍어주고 2는 두 번 찍어주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그러면 그게 정렬이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자연수를 알고 있을 때 입력에 대한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이 이상 크기의 숫자는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문제에도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조건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자연수가 K라고 얘기할 때 모두 초기 조건은 0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다음에 이 A, J, 이 배열 안에서 어떤 숫자가 나타나면은 그 숫자에 해당하는 게 몇 번, 예를 들어 2가 있다라고 치면은 그죠? 2가 있다, J가 2가, AI가 2라고 치면은 2에 해당하는 거는 1이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1부터 n까지 그죠? 입력 크기 쭉 배열 받아서 전부 다 숫자를 늘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어떤 그 숫자의 배열이 쭉 들어오면은 이 C 배열 안에는 이 숫자들이 특정 어느 숫자가 몇 번 나왔느냐를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카운팅을 그래서 계속 카운팅 소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고 자 그래서 이 루프가 끝나면 이 지점에서 CI는 값이 i인 이 배열 안에서 값이 i인 원소가 총 몇 개가 들어왔다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1부터 K까지 찍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0이 1이 두 번 나왔다고 얘기하면은 뭐 2가 찍힐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값만 찍어주면 사실 그냥 이게 이 결과 자체가 그 정렬 결과랑 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수행 시간은 당연히 뭐 빅세타 n이죠. 그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몇 개의 루프가 수행되는데 뭐 이거는 세타 k이고 세타 n이고 세타 k니까 그죠? 그래서 k가 n보다 크면 시간은 세타 k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k가 예를 들어서 k 숫자 k가 n 로그 n은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제 k번 찍어야 되니까 근데 이 숫자 자체가 big O n 로그 n을 초과하면은 별로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수 정렬은 k가 n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선형 시간에 정렬하기 위해 왜냐하면 이게 k가 n보다 크면은 결국 세타 k가 될 텐데 이 k 값이 n 로그 n보다 커버리면은 그냥 힙 정렬이나 퀵 정렬, 병합 정렬을 쓰는 게 낫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개수 정렬은 이 k 값이 전체 배열 n 사이즈보다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big O n 시간에 정렬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정렬할 원소가 꼭 양수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원소들이 모두 마이너스 k와 k 사이의 정수이고 k가 big O n일 경우에도 여전히 개수 정렬을 사용해서 선형 시간에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심플하죠. 결국 이제 자연수 들어올 인풋에 대한 크기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더 조금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과서를 보면서 쭉 리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수 정렬이네요. 레딕 소트입니다. 레딕 소트예요. 자, 기수 정렬은 입력이 모두 K 자릿수, 이제 자릿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방금 전의 개수 정렬은 이제 카운팅 하는 거였고, 그죠? 어느 특정한 수가 몇 개 이상 나왔느냐라는 걸 카운팅에서 출력하는 숫자고, 이걸 이제 입력이 모두
k 자릿수 이하의 자연수인 특수한 경우에 뭐 이런 네 자릿수, 세 자릿수, 두 자릿수,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연수가 아닌 이제 뭐 제한된 종류로 해서 알파벳 등도 해당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한된 종류, 그죠? 그래서 그 세타 n 시간이 소요되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 원소들이 각각 최대 d 자릿수인 을 정렬한다. 가장 낮은 자릿수를 첫 번째 자릿수로 하고 이럴 경우에는 자, d 번째 자릿수부터 첫 번째 자릿수까지 가면서 그 정렬을 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스테이블 소트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정렬한다 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값이 같은 원소끼리는 정렬 후에 원래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 성질을 뜻합니다. 그죠? 요 얘기는 그죠? 뭐 그러니까 원래 그 주어진 배열에서 주어진 리스트에서 값이 같은 원소가 있을 때는 정렬 후에도 원래의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교과서를 보면 121페이지를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할게요.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네 자릿수로만 정렬을 하려고 그 다음에 세 자릿수로 정렬하고 두 번째 자릿수로 정렬하고 첫 번째 자릿수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같은 값을 가진 아이템들은 소팅 후에도 원래의 순서가 유지되는 성질을 가진 안정성 있는 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수를 이렇게 정렬을 한다고 치면요. 그죠? 제일 낮은 자릿수로 우리가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뭐, 그, 제일 낮은 게 0이니까 0부터 찍는 거죠. 그죠? 0부터 찍고, 그 다음에 1 찍고, 2 찍고, 3 찍고, 4 찍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났고, 자, 두 번째. 는 두 번째 루프 돌아갈 때는 두 번째 자릿수를 가지고 이제 정렬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해서 낮은 것부터 먼저 찍겠죠. 그죠? 0, 2, 5, 6, 8. 세 번째 자릿수. 그죠? 0, 1, 2, 이렇게 5. 그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냥 0부터 그냥 찍는 거예요. 0부터 찍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여기서 2150과 2154가 여기서도 순서가 같고 여기서 2150, 2154가 앞에 숫자가 같죠? 숫자가 같고, 그죠? 처음에 2150이나 2154가 나왔는데 앞에 숫자가 같으면은 그 작업이 끝난 뒤에도 순서는 같죠. 자, 이런 경우가 스테이블 소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정리하는 이 같이 이런 비교하고자 하는 값이 같은 원소끼리는 원래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를 했는데 여기서는 2154, 2150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정성이 없는 거고 안정성이 있는 정렬이라는 거는 값이 같은 애들끼리는 뒤에는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옮겨지면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안정성을 유지한 정렬을 하면서 기수 정렬을 하면은 그냥 자릿수대로 하면은 얘랑 얘를 따로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쫙 정렬해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 각 자릿수별로 정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0부터 9까지 표시된 뭐 10개의 공간을 준비해 놓고 각각의 수를 가진 입력은 해당 공간에 0은 따로 모아놓고 1은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각 자릿수별로 정렬을 할 때에는 뭐 둘이 비교하거나 하면 안 되죠. 비교하면 안 되고 그냥 간단한 방법을 써서 이 그 각 그 기수 요 끝 자릿수만 가지고 빙례를 할 때 요 부분이 각각 ON이 시간에 끝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0은 따로, 1은 따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이런 일을 이제 K번 반복을 하니까 근데 K가 상수이므로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정렬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그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을 할 때
챕터 3를 시작을 할 때 아마 아무런 감이 거의 없었을 텐데.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worst case나 average case를 다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쭉 보세요. selection sort랑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 병합 정렬, 퀵 정렬, counting 개수 정렬, radix 기수 정렬, 힙 소트 볼 때 worst case, average case 뭐 여러분들 할 수 있나요? 한번 보세요. 쭉. 그래서 뭐 셀렉션 소트 같은 경우에는 worst나 average 둘 다 n제곱이었죠. 그죠? 그죠? 선택하는 거고 제일 큰 수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 루프에서는 n-1개 체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버블 정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첫 원서부터 그 거품 딱 터뜨리듯이 나오는 n제곱, n제곱이죠. 근데 삽입 정렬은 어땠나요? 삽입 정렬은 조금 달랐죠. 그죠? 앞에 있는 i개의 위의 선택 정렬이랑 버블 정렬은 뒤에서부터 문제를 줄여나가는 방식이었고 삽입 정렬은 처음 거부터 시작해서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수를 적절한 위치에 삽입을 하고 A, K까지는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K 플러스 한 번째 숫자를 A1부터 K까지 적절한 위치에 삽입을 하면은 A, K가 정렬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A, K 플러스 1까지 다 정렬이 되는 거죠. 그죠? 수학적 귀납법으로 정렬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어떤 경우였죠? 삽입 정렬 같은 경우에. 베스트 케이스는 앞에 정렬되어 있는 A1부터 K까지가 정렬이 완전히 다 되어 있으면은 비교 한 번씩만 하면 되죠. 그럴 경우에는 OM만에 끝나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완전 역순으로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worst case는 n-1을 해서 지금 n제곱까지 다 들어갈 거고 average는 대략 평균은 뭐 한 절반 정도 되겠죠. 2분의 n제곱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뭐 오더 빅 O로 따지면은 2분의 n제곱이나 n제곱이나 n제곱 n제곱이죠. 그리고 병합 정렬은 뭐 무조건 반으로 자르는 거였죠. 무조건 반으로 자르는 거였고 그래서 그 점화식을 쭉 유도를 하다 보면은 그죠? n로그 n, n로그 n, n로그 나오는 거고 그죠? worst case는 average case든 그죠? 근데 퀵소트는 조금 다르죠. 그죠? 이거는 피벗 값을 잡아서 정렬을 하는 건데 피벗 값이 전체 주어진 원소들과의 상대적인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재기 호출 때 잘라지는 패턴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반씩 멀지 소트처럼 잘리면 좋은데 반드시 그렇게는 안 나올 거고.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어때요? 한 개하고 n-1씩 잘리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n제곱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 그죠? 정렬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 n제곱인데 average는 뭐 n로그 n이다. 카운팅 소트랑 레딕 소트는 카운팅은 숫자 세는 거죠. 그죠? 어떤 정수 주어진 그 원소들의 패턴이 카운팅 자 그래서 지금 요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그 비교 그러니까 이런 원소들이 왔을 때 원소들 간의 대소 관계를 비교를 해서 전부 다 일일이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교라는 그 원소들 간의 비교를 반드시 해서 대소 관계를 찾아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무조건 n-log n 이상은 든다. 그죠? n-log n 이상은 든다. 빅 오메가 n-log n 든다. 이 문제는. 근데 그렇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도 추가로 들어오는 숫자들에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큰 숫자가 k보다는 작다라든가 이런 자연수라든가 또는 마이너스 k에서 k까지 있다든가 또는 뭐 숫자 비교하는데 자릿수가 n 자릿수라든가 k 자릿수 그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그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서 모든 수를 일일이 비교하지 않고도 정렬을 해낼 수 있다. 얼마 만에? O(n) 만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힙소트는 약간 유니크한 정렬이었습니다. 그죠? 힙소트는 뭐였냐면은 어땠죠? 다른 정렬은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뭐 알고리즘으로 돌리는 건데 힙소트는 주어진 그 리스트 또는 배열을 힙이라는 자료 구조로 만들고 그 힙이라는 자료 구조에서 루트를 하나씩 빼면서 출력을 하고 그다음에 루트 자리를 빈자리가 되니까 그 빈자리를 힙의 맨 마지막에 있는 트리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였죠.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의 맨 마지막 노드를 붙여서 올려서 붙이고 난 다음에 다시 힙을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했었죠. 그죠? 힙 소트. 그래서 엔노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채워 나갈 수 있으면은 그죠? 뭐 어느 정도 채워 나갈 수 있으면은 이 정렬 그 알고리즘 시간에 정렬은 제대로 배웠고 그래서 기본 알고리즘의 기본 중요한 것들 그죠? 각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방법 베스트 케이스나 워스트 케이스나 에버리지 케이스를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효율성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룹 그죠?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 복잡도뿐만 아니라 이 주어진 문제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어려운 문제냐 그런 난이도 그죠? 하한 문제 자체의 복잡도에 이르기까지 그 기본적인 사항은 다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렬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질문은 또 이제 수업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연습 문제 나갈 겁니다. 연습 문제 나가고 나면은 또 그 한 2주 정도 데드라인 줘서 하게 될 테니까 또 열심히들 보시고 그 교과서 내용 다 지금 대충 이제 감을 잡았을 테니까 강의 들으면서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리마인드하는 시간 가지면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 시간은 k 곱하기 n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